강주영 씨는 어떻게 해서 탈북을 결심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제가 12살 때 아버지는 일 때문에 청진에 나가 있었고 엄마는 그냥 온성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교환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랑도 통화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제 도와야 될 일이 있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한테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서 간다고 그러고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아빠한테 갔어요. 아빠한테 가서 이제 좀 이제 아빠 할 일 도와드리고 그리고 다시 저는 엄마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진역에 나갔어요. 근데 좀 이제 농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골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관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항상 대기 중이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청진역에서 노숙을 하다시피 했어요. 노숙을 했죠. 근데 이제 열흘 동안 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이제 배고프기도 한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저의 그 초라한 모습을 이제 또 눈여겨보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자기랑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가 거절을 했어요. 싫다고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따라서 중국이 어딜 가는지도 모르지만 돈 벌러나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가겠다고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청진역에는 공중전화가 있거든요. 전화를 했었는데 항상 통화 중이고 전화가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한 번에 넘어왔어요, 중국에. 네, 중국에 한 번에 그럼 넘어왔어요. 곧바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니요, 저도 인신매매 당했거든요. 어디로, 어떤 곳에? 제가 21살 때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를 차 태우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어떤 집에 내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없어지니까 저는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로 왔는지 어떻게 된 건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다음엔 이제 제가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황당해서 그냥 울기만 했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텔레비를 보기 시작했어요. 텔레비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대화랑 제 행동을 보고 이거는 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중국어로 밥 먹자 이제 이런 얘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배워서 3개월 정도 돼서 이제 그 집에 제가 물어봤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를 왔는지 왜 오게 되었는지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팔려왔다는 거예요. 저를 샀다고. 그러면서 저를 왜 샀냐고 그랬더니 그 집에 이제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가 못 간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 팔려간 거라고. 내가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충격이었죠. 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아닌 상품으로 팔려간 거잖아요. 저를 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 사람 전화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살다가 중국에서 한 3년 정도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 아들은 어떻게 진짜 같이 살게 됐어요? 싫다고 안 산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는 그러고 안 살고 나오게 됐죠. 그 엄마는 지금 안 나오신 거죠? 네, 북한에 계세요. 못 나오신 거죠? 네. 제가 2007년도에 한국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엄마랑 통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를 사서 이제 엄마랑 통화했었는데 첫 통화에서는 말을 못 한 거예요. 둘 다 통화하면서 그냥 이제 전화는 들고 있는데 그냥 울기만 하고 아무 얘기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일 다시 전화하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통화에서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빠한테 간다고 나갔고 아빠한테서는 엄마한테 간다고 나갔는데 연락이 없어서 죽은 줄로 알았다고.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라고 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제일 미안하거든요. 겨울에 북한은 추우니까 엄마한테 목도리 사달라고 막 졸랐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련을 장마당에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갔었는데 저는 이제 그 목도리를 보면서 예쁜 게 있으니까 엄마 보고 이거 사달라고 그래서 예쁜 걸 샀어요. 근데 엄마가 알았다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됐어요. 그 엄마가 장마당에 갈 때 엄마 거랑 저랑 목도리 2개 사려고 갔었는데 제가 철이 없어서 예쁜 거 하겠다고 엄마는 목도리를 못 샀거든요. 근데 엄마 목도리가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색이 다 바랜 거예요. 그걸 쓰고 다니는 거 보면서도 저는 그냥 제가 예쁜 목걸이를 했으니까 그게 너무 좋다고 그냥 저는 좋아라 뛰고 놀던 그게 제일 미안하고요. 그런 엄마한테 저는 불효한 딸이라고 불효를 했던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소망함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소망함에는 제가 만년필을 준비했어요. 근데 만년필을 준비하게 된 거는 엄마가 약사였어요. 근데 이제 약사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쓰게 되는 일이 많았었는데 제가 뭐 해달라고 하면 그걸 사줘야 되고 또 학교에서 뭐 내라고 하면 그거 무조건 빨리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정작 본인 거는 아무것도 사서 쓰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엄마랑 만났을 때는 엄마가 약사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게 만년필이어서 만년필을 준비했어요. 엄마 항상 보고 싶고요. 집에 있을 때 엄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나중에 만날 때 꼭 엄마가 이 만년필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엄마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